이 사진 한번 볼까요? 제임스 플린든이 만든 롤러스케이트인데요. 이 롤러스케이트를 이 사람이 만들게 된 계기가 이분이 원래 신경통이 굉장히 좀 심했다고 그래요. 가구를 파는 세일즈맨이었는데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세일즈를 해서인지 너무 이제 신경통이 이제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겨울철에 있는 스케이트가 신경통에 도움이 될 거라고 권해주셨고요. 이분이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니까 신경통이 많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이제 효과를 많이 봤죠. 근데 문제는 봄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부딪혔을 때 보다 더 해결지향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해결지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봄에도 여름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뇌는 답을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봄, 여름, 가을에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바퀴가 달린 장난감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서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상상이 떠올랐던 거죠. 다시 말해서 스케이트 날 대신에 바퀴를 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조적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질문을 잘 떠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하면이라는 어떤 그 질문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게 좀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이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못 하시고요. 왜라는 질문들 많이 사로잡혀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그 답들이 대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에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서 내 유전자가 그래서 난 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서 이런 문제로 이런 원인으로 자꾸 귀결이 되면 사실 그런 원인으로 귀결되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문제고 부모님 문제고 유전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거기서 초점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게 보다 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죠. 창조적인 삶에. 다시 말해서 나는 왜 불행할까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게 창조적이고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떠올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떠올린다고 한다면 보다 더 우리 뇌는 거기에 맞는 답들을 하나씩 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더 우리들의 관심사는 문제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보다 더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삶들이 흘러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가 상상력은 아이들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상력들이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할머니가 보이실 텐데요. 우리나라 최고령 벤처 사업가신데요. 김예애 할머니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가정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시고 집에서 이제 소일을 하시면서 이제 지내시다가 보니까 며느리가 이제 너무 이제 물을 전략을 안 하는 게 너무 이제 신경이 이제 쓰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자꾸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할머니는 해결지향적이시죠. 그래서 이게 비단 뭐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당신 자신도 뭐 당연히 물을 흘릴 때가 많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을 전략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 이 생각들을 계속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발로 밟는, 발로 이렇게 수량을 조절하는 그런 수도꼭지를 생각을 떠올리셨고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의욕적이신 할머니시라서
실제로 그런 기술자를 찾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회사도 만드시고 제품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사업가가 되신 할머니시죠.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싼 저렴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가격이 1달러입니다. 굉장히 싸죠? 굉장히 좀 가난한 국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나이지리아에 모하메드 바하바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고요. 또 전기 시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이제 비싸고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너무 쉽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위생이나 이런 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질병들이 많고요. 음식들을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들을 마을 주민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본인이 가르치신 책에서 그 열쇠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교과서에 있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단지 안에 또 다른 단지를 이제 만들고요. 그 사이에 모래를 이제 단지와 단지 사이에 모래를 넣고 그 모래에다가 물을 이제 끼얹고 그리고 위에다 젖은 헝겊들을 덮어서 그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서 그 안에 단지 안에 있는 음식물 자체가 상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전에는 한 3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됐던 그런 음식물들 이런 게 27일 동안이나 생생하게 보관이 되더라는. 그래서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 냉장고의 보급으로 인해서 건강의 위생 상태, 삶의 질들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거창한 얘기라고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도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더 그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렸을 때 어떤 답들이 찾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끈기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을까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거기에 대한 작은 답이라도 나오겠죠. 그게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좀 더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답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집중력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사서 보는 것이라는 간단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환경들을 조정한다면 어떤 환경에서 내가 좀 더 집중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다 더 그 환경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들을 유추해 보면서 내가 좀 더